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더위가 한풀 꺾인 건 다행이지만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한풀 꺾인 더위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많이 하락했던 만큼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0.33% 오르면서 다시 7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제 저녁 많이 떨어졌던 가격대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5.13%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 총 거래량이 약 1조 6천억 원 증가한 가운데 순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테더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요. 또 라이트코인이 5,111억 원을 기록하며 오랜만에 순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이오스의 27개 계좌를 긴급 동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네, 지난 22일이죠. 이오스가 긴급 보호조치 명령으로 27개의 지갑 주소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거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오스가 이러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오스의 이 임시 중재자 자격을 가진 샘 사포니즈의 게시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사유는 추후에 게시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글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조치 후 설명 이렇게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어떤 설명도 없이 계좌를 이렇게 동결해버리면 이건 권력남용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해킹 사건 같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에서 직접 민주주의 절차는 너무 이렇게 느리고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이오스 보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동결 조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본인은 실제 13,000여 개의 이오스 코인을 이렇게 도난당했고 이오스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대비한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오스의 결정은 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일방적 동결을 추진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어요. 네.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후에라도 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던 만큼 다시 엄청 많이 회복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바로 큰 거래량과 함께 올라갔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제 저녁에도 한 번 또 쳐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저가 매수세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게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크게 좀 한 폭의 상승이 나와줬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횡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한번 파동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계속 반복된다 한다면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되지고 있고요. 85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상방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서클에서 말이 나왔는데 네. 서클이랑 여기서 말이 나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암호화폐 역사 10년 정도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주류를 잃었거든요. 네. 근데 이 파이가 점점 기관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1년 동안 기관 투자자 고객 수가 30%나 늘었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1년 전 암호화폐 이 거래 대금 기관 투자자들도 15배나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네. 네,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회사, 은행이나 증권회사, 기관 투자회사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이 생각하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서클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서클이
기업이 또 암호화폐 서클 트레이드를 만들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뭐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뭐 여기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을 하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로봇가 뭐 대신해주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이 조직, 로직 하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CNBC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쪽에 암호화폐 시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지표가 정식으로 나와서 이 기존에 있던 염주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지표를 채택함으로써 제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진짜. 상당히 호재 많으니까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 준비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일본이 SNS상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범죄를 막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위해 정보보안회사 4개사가 모였습니다. 정보보안회사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거래 기록을 분석해 범죄 관여 가능성을 점수화합니다. 일본 신용정보 서비스인 이즈미 노부이코 회장은 암호화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암호화폐 업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안전한 코인 거래가 가능한 날이 오겠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이은 거래소 해킹 사고로 국내 대형 거래소들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요.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죠. 빗썸의 경우 지난달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보완 작업 중입니다. 또 업비트는 이달 ISMS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코인원 역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의 이 같은 노력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중유럽에 위치한 나라죠. 리히텐슈타인이 올여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등 규제를 담은 블록체인법을 적용합니다. 확실한 규제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규제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